우리 정은진 참고인님 자리로 조금 거기서 마이크 들고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장관한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자리 좀 띄워봐 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생에너지가 소위 국가 경쟁력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자료 보시는 대로 지금 세계적 기업 애플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모든 제품을 생산하라고 소위 협력사에게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글도 우리 정부는 구글은 CF100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구글도 최근에 보면 2029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소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록을 도입했다고 하면서 자세히 보시면 한국에 위치한 전략적 공급업체에도 이 내용을 적용한다는 부록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원전을 자기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도 좀. 요 내용에 대해서 보신 적 있냐고요? 뭐 재생에너지로 29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요, 참고로 애플보다 더 먼저 아리백을 달성하고 24/7을 하겠다고 하고 24/7 안에 원전도 일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원전을 주전원으로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아리백 가입 기업들이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도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라라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은 지역에 이 공급망이 모자란다고 하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허가를 중단하고 있어서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참고인을 모시게 됐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최근에 하나큐셀이 미국에 공장 짓고 국내 공장 1,800명이나 되는 공장을 폐쇄한 것과 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생겨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관련해서요. 지금 참고인이 광주광역시에 계시죠? 네. 제가 듣기로 광주광역시는 여전히 소위 배전단의 여유가 많은데 근데 거기까지 접속 불가를 시켰단 말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광주에 변전소가 17개가 있죠. 근데 이 17개 변전소의 개통 접속 여유 용량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지금 누적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 설치 용량이 320메가와트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7개 변전소의 여유 용량이 2기가와트가 넘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530 조치로 인해서 앞으로 7년 4개월 동안 재생에너지 생산 자체가 중단됐다는 이 상황에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멘붕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분산법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 대표 발의에 따르면 이제는 수도권에 소위 대규모 전력을 소유하는 공장,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이제 입자기가 좀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공장들이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은 곳으로 옮겨가게 될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요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개통 혁신 대책에 따르면 사실은 이 개통 특별관리지역은 그것을 허가를 중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우선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예컨대 ESS 이 충전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시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책을 세우신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제가 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인께서 말씀하신 모두의 질의 시간이 없으니까요.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고인님도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3배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3배로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3배로 못 키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은 호남과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7년간 허가를 중단해 놓고 어떻게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지 가뜩이나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가 꼴찌 국가인데 이 국가가 개통망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원전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정책의 다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우리 참고인님 각각 좀 의견
네, 의원님,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11조 전기본을 보시면 지금 재생에너지 21.6%를 한 33%까지 저희가 38년에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계속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아까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은 사실 재생에너지를 쓰게 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은 호남 지역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가지고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유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호남 지역, 광주 지역에 이게 나가면은 망에 접속이 돼야 되는데 그 주변에 망이 지금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광주 지역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전력망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융통선로에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 올해 그 8월 20일 날 최대 전력 수요가 있었을 때에도 포화로 인한 정전 이런 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융통선로에는 포화가 아니었다는 말씀 방금 인정해 주셨던 것 같고, 다만 그쪽으로 연결되는 154 케이블2가 좀 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하더라도 지금 방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생에너지 92%가 배전단에 접속하고 있는데 이 배전단에 ESS, 장주기 ESS 보급하는 것에 앞서서 무조건 재생에너지부터 틀어막겠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탄소 중립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그를 위한 에너지 전환, 이것을 향한 정부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인지, 기후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대단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7년간 제주 호남 지역의 개통을 신규 허가를 중단한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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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서는 일단 여유 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30 조치가 내려진 이후 멘붕 상태였다가 일단 유예기간이 석 달 주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발전사업 허가 신청 부지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민협동조합에서 3.9메가와트 확보를 했는데 유예기간에 묶여가지고 발전사업 허가 신청하지 못한 부지가 무려 7.9메가와트, 그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시민들의 이와 같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정부 정책에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을 과연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530 조치에 대한 재검토 반드시 해주시고, 이 재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 기간 동안 막아놓은 재생에너지 이 신규 건설 허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